안녕하세요, 스네겐입니다. 나루토 인기인물 첫 파트를 이어 후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나루토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록 리가 나타났고 나뭇잎 선풍으로 키미마루를 물리쳤습니다. 중급 닌자 시험에서 부상을 입은 록 리가 수술을 마치고 지원하러 온 겁니다. 나루토는 록 리의 몸을 걱정해줬고 리는 엄지를 들며 나루토에게 사스케를 쫓고 적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록 리는 나루토 대신 전투를 시작했고 키미마루의 두 번째 상대가 되었습니다. 나루토와 달리 록 리의 체술은 마스터급입니다. 하지만 그가 키미마루와 싸워도 상대를 터치할 수조차 없습니다. 리의 체술에 대해 키미마루는 너무 직설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리를 찌르기 전에 리는 약을 먹어야 한다며 전투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키미마루도 너무 착했고 진짜 동작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 못한 건 리가 마신 건 약이 아니라 술이었습니다. 다시 싸울 때 상대의 속도는 더욱 빨랐고 동작 또한 매우 기이하고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신기한 건 싸우는 도중 리는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키미마루는 너무 궁금해 약병이라고 쓰여져 있는 병의 냄새를 맡았고 알고 보니 술이었습니다. 키미마루는 리를 고통 없이 저 세상으로 보내려 했고 리의 머리를 조준해 조심스럽게 찔렀습니다. 그러나 리는 순간 자세를 바꿨고 그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키미마루는 그의 행동에 얼빠졌습니다. 리가 떠날 때 자기도 모르게 술병을 약병으로 가져갔고 제일 중요한 건 리는 남들이 모르는 치권 천재였습니다. 상대의 동작이 너무 직설적이라고 말한 키미마루는 갑자기 달라진 치권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키미마루는 뼈를 이용하며 진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리가 다시 치권으로 그를 공격할 때 혈기한 게 시골맥으로 뼈를 체내에서 튕겨냈습니다. 뼈 때문에 피를 흘리는 리는 술에서 깼고 상대의 변이한 몸은 그를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상대의 모습을 보며 그건 단지 뼈뿐이고 꺾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격은 키미마루의 뼈에 맞았고 어떠한 효과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키미마루는 자신의 뼈는 제일 단단한 강철보다 더 단단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는 속도로 기습하려 했지만 키미마루는 몸 전체에서 뼈를 뿜어내고 낙엽송의 춤을 발동했습니다. 이 공격은 근접전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도 모든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고 팔문 둔갑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성기의 리가 팔문 둔갑을 열면 아마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기껏해야 첫 번째 문밖에 열 수 없습니다. 알다시피 연화는 적을 쓰러뜨린 적이 없었고 리의 공격은 오히려 자신의 뼈에 가뒀고 궁지에 빠졌습니다. 이때 모래가 두 사람 사이에서 터졌고 리를 구한 사람은 바로 타국에서 지원한 가하라입니다. 가하라는 중급 닌자 시험 시절 공포스러운 실력을 보였으며 두문의 리에게 중상을 입히고 치도리를 배운 사스케를 격패했으며 가마분타를 소환한 나루토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야말로 젊은 일대 중에 제일 강한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미마루는 오로치마루가 평가한 카게급의 강자이며 두 사람의 싸움은 젊은 일대의 최강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의 전투로 알 수 있는 건 키미마루는 6탄전 체수력 닌자의 천적이고 가하라의 체술은 0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술력 닌자입니다. 그리하여 이번 전투를 법사 대 전사의 전투라고 보면 되고 가하라는 절대 키미마루에게 접근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전투가 시작하며 가하라는 전력을 다해 싸웠고 양동작전으로 주의를 끌어 땅속의 모래로 키미마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폭 장송을 발동했으며 보통 닌자는 아마 죽었을 거고 그나마 강한 닌자는 분신을 사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키미마루는 매우 강했고 바로 사폭 장송에서 빠져나와 시골맥과 주인 1단계의 힘으로 피부 아래에 뼈막을 만들었습니다. 손해를 본 키미마루는 의외인 듯 가하라에게 다시는 안 잡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을 끝나기도 전에 가하라는 바로 유사폭류를 사용했습니다. 바다와도 같이 밀려오는 유사폭류를 상대로 키미마루는 피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공격은 미소 공격과 비슷했고 환경까지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하라는 마무리를 지었고 옆에 리도 눈앞의 장면에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예상 못한 건 키미마루는 주인 2단계에 진입했고 다시 한번 사폭 대장을 이겨냈습니다. 가하라의 공격이 끊기고 주인의 힘은 키미마루의 능력을 배로 키웠습니다. 가하라의 모래는 키미마루에게 상해를 입힐 수 없었고 키미마루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척추뼈를 빼내 위령선의 춤으로 가하라를 묶었고 왼손을 거대한 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로치마루의 말대로 키미마루의 뼈는 어떠한 물리 공격도 막을 수 있고 공격을 시작하면 제일 강한 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가하기 전 키미마루는 피를 토했고 1년의 전투 끝에 그의 몸도 드디어 버티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하라도 제일 강한 방어수단, 즉 수학의 방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땅속 제일 단단한 광물과 모래를 혼합해 차크라로 압력을 가하여 단단하고 두꺼운 벽을 만들어냈습니다. 수학의 방패는 키미마루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 부분에서 키미마루의 신체 원인인지 강도가 부족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가하라는 마지막 술법도 준비 완료했고 수학의 방패가 붕괴되면서 200m 사막의 수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가하라는 냉혹하게 키미마루와 그의 혈기 한계는 이제부터 존재하지 않을 거라 알렸습니다. 모래 속에 빠진 키미마루도 이제 자신한테 시간이 별로 없지만 사라지지 않을 거고 영원히 오로치마루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 알렸습니다. 가하라는 키미마루를 세뇌당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적을 보며 가하라는 한숨을 내쉬었고 연속으로 필살기를 사용해 그의 차크라는 이미 바닥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땅속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무수한 뼈가 땅속에서 치솟았습니다. 키미마루가 드디어 고사리의 춤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마찬가지로 피할 곳이 없었고 전에 가하라가 만든 사막은 백골이 가득한 숲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 못한 건 가하라는 날 수 있고 땅속의 어둠 속에서 키미마루는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두운 감옥에서 자란 그가 밖으로 나가자 마주한 일은 바로 일족의 전멸이었습니다. 그때 그한테 친인과 목표가 없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절망뿐이었습니다. 오로치마루가 그에게 희망과 꿈을 주었고 꿈의 끝이 파멸이라도 그는 누구를 위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키미마루는 백골과 합체되어 다시 어두움 속에서 나왔고 자신은 세뇌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병에 임박한 그는 다시 궁지에서 빠져나왔고 살아가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자신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을 위해 전투하는 건 그의 꿈이었습니다. 거대한 창은 가하라의 눈동자 속에서 점점 커졌고 이런 거리에서 절대 생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피 한 방울이 하얀 꽃에 떨어졌고 키미마루의 형편없는 몸은 마지막 순간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때 오로치마루는 불이 꺼진 초를 보며 지금 자신은 키미마루보다 사스케를 더욱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로치마루는 아마 영원히 키미마루를 마음에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 키미마루는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겨우 살아난 가하라는 자신이 상대를 얕봤다고 생각했고 제일 중요한 사람을 위해 전투하는 그는 나루토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리는 자신은 나쁜 사람을 자신한테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거라 말했습니다. 가하라는 나쁜 사람이라도 고독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고 그는 이 점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단지 가하라는 나루토를 만났고 하쿠는 자부자를 만났고 키미마루는 오로치마루를 만났다는 것 뿐입니다. 이상으로 나루토 인기인물 심층 분석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 채널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스네겐이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지속적인 응원 부탁드립니다. 나루토 심층 분석 시리즈에서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은 캐릭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제작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물론 다른 애니 캐릭터도 추천 가능하고요. 감사합니다.